본 방송은 11월 16일 토요일에 녹음됐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599번째 이야기 첫 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소혜린입니다. 2024년 한국 프로야구는 사상 첫 1000만 관중 시대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한 프로야구의 중심에는 여성 팬들의 열광적인 참여가 있었는데요. 전체 티켓 구매자 중 여성의 점유율이 지난해보다 3.7%포인트 높아진 54.4%로 남성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았습니다. 이 중에서도 20대 여성 점유율은 23.4%에 달하면서 20대 남성과 30대 여성까지 일찌감치 따돌리고 이제 관중석의 대세로 자리매김을 했는데요. 오늘은 KBO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야구장의 풍경을 바꿔놓고 있는 20대 여성분 3분을 모시고 여성들은 왜 야구장을 찾게 된 건지 그 이유를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실 패널분들입니다. 백두나 PD님, 김서진 씨, 그리고 신민경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특히나 우리 민경 씨는 야자수에 처음으로 발걸음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 야자수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13기 미디어 팀으로 들어와서 오비로 활동하고 있는 신민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디 팀 팬이신가요? 저는 LG 트윈스 팬이고요. 지금 이재원 선수에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야자수를 지금 2년 가까이 진행을 했는데 하면서 이렇게 분위기가 산뜻하고 화기애애한 적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방송은 진행자인 저까지 모두 여성으로만 구성이 됐어요. 아무래도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PD님께서 섭외할 때 좀 더 공을 들이시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오늘 방송 어떻게 기획하시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야공소에 이렇게 여자가 없구나를 처음으로 뼈저리게 느꼈던 네, 그런 기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야공소에 들어온 지 1년이 이제 되어 가는데요. PD로 합류하게 된 날, 방송 날 소감을 저한테 여쭤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사실 팟캐스트 저는 사실 제가 듣는 팟캐스트를 한 번도 끝까지 청취해 본 적이 없다. 제가 방송은 제 거는 재밌게 끝까지 들으실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사실 또 생각해보니까 막상 그렇게 재밌게는 못 그렸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비시즌이기도 하고 출근길에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기획을 한번 해봤습니다. 또 2024년 이제 막바지 11월 중순을 향해 달려가는데 1000만 관중 기록에 아주 큰 공헌이 있는 여성분들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뭐 기사고 뉴스고 2030 여성 야구팬의 흥행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그 이유를 막 써내려 가시는데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하는 얘기만큼 정확한 이유가 있을까? 그런 이유를 들을 구석이 있을까 싶어서 오늘 방송은 여공소 특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저희 방송이 또 유튜브에도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좀 출근길 알고리즘의 간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한국 프로스포츠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프로야구 고관여팬 그러니까 자신이 관심 있는 리그의 지난 시즌 우승팀을 알고 있고 응원 구단의 선수를 모두 알고 있고 그리고 유니폼까지 보유한 사람이 고관여팬이라고 부르는데 이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63.8%에 달했습니다. 야구에 진심인 팬들 중에서 여성의 비중이 아주 높다는 뜻일 텐데요. 어떻게 좀 주변에 실감이 되시나요? 저는 확실히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올해 야구를 꼭 보고 싶다고 저한테 무슨 팀 응원해야 되냐, 뭐 어떤 선수가 있냐 이렇게 소개해달라고 하는 여자 지인들도 정말 많았고 맞아요. 당장 올해 야구장만 가도 여성 팬들이 전보다는 확실히 늘어난 게 조금 체감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FA나 이런 야구계 이슈가 있을 때도 그 팀에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나 그거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여자 지인들도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확실히 좀 저는 생소한 그런 일인 것 같긴 합니다. 네. 민경 씨는요? 네, 저도 주변에 이제 야구 보는 친구들이 많아졌는데 좀 얄못이던 친구들이 진짜 갑자기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야구에 입문한 야린이 친구들이 요즘은 남자보다 여자가 확실히 많아진 것 같아요. 뭐 인스타나 유튜브에 자주 보이는 이제 추신영 같은 야구 팬 계정도 많아졌잖아요. 근데 네. 추신영은 물론 남자지만 여자 팬분들의 계정이 많이 알고리즘에서 뜨더라고요. 이 KBO의 여성 팬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경기장 안팎으로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달라진 풍경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확실히 유니폼이나 굿즈 쪽에서 맞아. 많이 체감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특히 롯데자이언츠의 그 에스더버니 핑크색 맞아요. 유니폼이 너무 있었잖아요. 예쁘죠. 그거를 보고 저렇게 정말 사실 남성분들도 입으실 수 있지만 사실 여성분들을 조금 타겟으로 하지 않았나 한 유니폼도 되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서 그런 거를 보고 또 체감이 많이 된 것 같고요. 제가 응원하는 이제 두산 베어스의 망고미가 좋겠다. 네, 데이트를 친 것도 아마 여성 팬의 증가가 조금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올 시즌에는 10팀이 다 사활을 걸고 이 맞아. 유니폼을 맞아요. 만들지 않았나. 네. 한 팀은 빼야 될 것 같은데. 마루 있었잖아요, 마루. 마루 근데 약간 체이가 다 했다. 아. LG는 한 게 없다.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예쁘지 않아요. 진짜요? 네. 박동원 선수님 딸이 너무 그러니까요. 는 이제 모델이 다 했다. 생각보다 예쁘지 않습니다. 노란색이 좀 구려요. 그 루피 유니폼도 있지 않나요? 루피 작년에 예뻤는데 작년에. 이번에 그 작년에 우승하고 챔피언 엠블럼을 박았어요. 근데 챔피언 엠블럼은 좀 고딕체에 약간 강렬하고 좀 그런 둔탁한 느낌인데 귀여운 핫핑크에다가 들어가니까 얘네 뭐지? 싶더라고요. 그래서 좀 실패한 구단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 유니폼이나 굿즈 말고 다른 거는 뭐가 있을까요? 이 특정 팀을 언급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NC의 손아섭 선수 등장곡에서 항상 다이노스 오빠 이게 맞아요. 있는데 여자분들이 다이노스, 남자분들이 오빠를 외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응원법이 뭔가 여성 팬이 많은 NC나 뭐 키움에 많이 쓰여졌던 것 같은데 요즘은 타 구단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직관 가면은 항상 응원단장님께서 뭐 여성분만, 남성분만 맞아요. 이런 호응 유도도 되게 많이 해주시고 KT도 응원가 들어보면은 좀 남성분들이 소화하기 어려운 높은 음역대의 응원가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옛날에 정수빈 선수인가요? 맞아요. 뭔가 남자 여자 네. 버전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 여성 팬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절에도 두산은 좀 여성 팬들이 많은 맞아요. 팀이다라는 맞아요. 인식이 좀 이렇게 있었어요. 저는 그 응원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정수빈의 날려라 다 이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남녀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맞아. 너무 독특해가지고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 질문을 안 한 것 같아요. 앞에 계신 세 분은 야구를 어떻게 보게 되신 건가요? 저부터 말씀드리면 네. 저는 2015년도에 KT 위즈가 창단됐을 때 처음 보게 되었는데요. 아빠가 이제 무료 티켓을 받아 오셨어요, 가끔. 근데 처음에는 뭐 스트라이크랑 볼 이런 거를 아무것도 맞아. 모르고 경기를 그냥 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모른 채로 가니까 너무 재미가 없었다. 재미가 하나도 없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갔을 때마다 점수가 크게 지니까 얘네 진짜 언제 이기지? 나중 가면 이제 5기로 가게 되는 거죠. 애증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수원구장을 찾으면은 정말 팬이 없어도 너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홈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이 몇 블럭에서 저 혼자만 앉아있고 항상 이랬었거든요. 근데 또 이게 저 한번 첫 원정구장이 잠실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그 몇 회 말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좀 이렇게 후반부로 지나가면은 그 휴대폰에다가 라이트를 켜고 이렇게 막 하시는 거 맞아요. 있죠. 근데 그게 그때 저도 원정 그 KT 팬석에 앉아 있었는데
정말 그 주변에 저밖에 없었는데 그걸 보고 약간 좀 너무 짠한 거예요, 이 팀이. 맞아. 나라도 응원해줘야지 맞아, 해가지고 그때부터 맞아. 이렇게 맞아. 응원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리고 그때 또 KT가 성적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던 시절이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수원 하면은 축구의 도시라는 이미지가 좀 맞아요. 강해가지고 맞아요. 좀 그때. 근데 뭐 이제 KT도 한 줌단 아니고 한 두 줌단 정도 되지 않나요? 요즘 진짜 네, 이번 맞아요. 시즌에 제가 의도치 않게 수원을 많이 갔는데 많아졌더라고요. 맞아요, 팬들이. 많아졌대요. 이제 맞아요. 중계에서 응원가가 이렇게 들려와요. 원래 안 들렸었는데. 너무 슬퍼. 근데 진짜 슬픈 게 뭔 줄 알아? KT랑 NC 경기가 정말 사람이 없어. 우리도 이제 많아졌어요. 맞아요. 옛날에 진짜 없어. 근데 그 기분을 제가 진짜 공감하는 게 그쵸? 이 처음에 진짜 사람이 없다. 저는 비 오는 날에 잠실구장에 갔었거든요. 그때 아이고. 이제 원정석에 앉아 있었는데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더 없잖아요. 그쵸. 그 우비 쓰고 띄엄띄엄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귀엽다. 근데 약간 뭐라 그러지? 동질감? 이 전쟁에 같이 나온 전우회 같은 게 약간 느껴지는 맞아, 맞아.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늘어나면 그게 되게 재미가 있어요. 서진 씨는요? 저는 사실 모태두산에 가까워서 아버지가 오비베어스 원년 창단했을 때 어린이 회원이셔서 정말 벌써부터 네, 그 오비 유니폼 입으신 이제 분들 가끔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분들이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방금 아재라고 하려고 이제 그때 당시에 막 아저씨들 제 어린 시절에 아저씨들이 막 맥주 마시고 뭐 이랬던 기억이 커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야구를 보고 야구장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 두산 베어스가 꽤 잘했습니다. 맞아, 잘했죠. 맞아요. 그때는 네. 두산이 씹어 먹고 있었지. 네, 기억이 있을 때는 이제 초등학교 입학 딱 했을 때부터인데 2009년부터거든요. 그때 우승은 조금 나중에 했어도 네. 가을 야구는 꾸준히 하고 뭐 준우승도 많이 하고 이랬던 것 같거든요. 좋겠다. 네, 그래서 운 좋게 딱 시기가 맞물려서 야구를 조금 더 좋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막 못했던 시기도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두산은. 그쵸. 그쵸. 민경 씨는요? 공교롭게도 제가 LG 팬인데 저도 조금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이제 LG 팬이시고 아빠가 그 대구 출신이셔서 삼성 팬이신데 좀 항상 집에 가면은 야구가 틀어져 있는 집이었다 보니까 그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서진님처럼 초등학교 때 좀 엄마 아빠 따라서 야구장을 많이 갔었는데 이제 학생이 되고 학원을 다니다 보니 야구장 좀 멀리 하다가 고3 수능 끝나면 다 할 게 없잖아요. 마침 지금 딱 수능 끝난 그 맞아, 시즌으로 맞아. 알고 있는데 저도 이맘때쯤 할 게 없어서 야구를 다시 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 LG가 가을 야구를 가지 않았었더라면 지금 보고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네요. 저는 원래 대학교 때까지 해외 축구를 되게 좋아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지금 두나 PD님이 클레블랜드 시간에 맞춰서 사시는 것처럼 저는 힘드셨겠다. 런던 시간대에 맞춰서 살았는데 근데 한 대학교 3학년 그때부터 스포츠 아나운서 준비를 하면서 이제 친구들한테 야구 좀 배우고 그래야 되는데 친구들이 항상 야구는 직접 가서 봐야지 배울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그때 제 친구들이 다 LG 트윈스의 팬이어가지고 아. 그 무작정 저를 데리고 잠실야구장에 갔어요. 근데 그때는 두산이 LG보다 좀 훨씬 잘하는 그리고 그때 상대팀으로 만난 게 NC 다이노스였는데 아이고 여기도 네, 근데 NC가 이긴 거예요. 그때. 아. 그래서 그때 제가 반했던 선수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조금 거짓말 못해서 방망이에 딱 소리가 나면 벌써 2루에 가 있는 거예요. 그때 막 2015년 이러니까 박민우 선수가 또 얼마나 빨랐겠어요. 아이고, 젊고 건강하고 그래서 젊었어. 그때 박민우 선수 좀 보고 이제 좋은 팀을 알게 됐죠. 그때 그래서 친구들이 항상 우리한테 고마워해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두산 팬이어서 두산 경기를 데려갔으면 넌 두산 팬이 됐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뭐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야구 팬이 됐는지 뭐 살짝 TMI 시간을 좀 가져봤는데 다들 너무 야구에 진심인 게 느껴져요. 근데 뭐 야구는 이제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그 이상의 문화 콘텐츠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이제부터는 뭐 그 이유가 뭔지 하나씩 좀 찾아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이유로 카테고리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아이돌 덕질. 뭐 코로나 시기에 아이돌 팬, 뭐 돌팬이라고 불리는 팬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여성 팬 비중이 늘어났다.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일단 먼저 덕질이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 볼까요? 두나 씨? 네, 저는 제가 생각하는 덕질은 매일매일 팔로우업 할 수 있는 주제에 해당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응원하는 이 대상이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뭐 하는지 일정을 알아야 되고 그걸 꿰뚫어야 되고 따라갈 수 있는 애정이 수반되어야 돼요. 그렇죠. 저는 덕질을 언제 했었냐? 저는 엄청 오래 전부터 중학생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이 때 여자들은 한 번씩 거쳐본 적이 없다는 엑소를 좋아했거든요. 다 지금 인정하시잖아요. 네. 용돈이랑 세뱃돈을 꼬박꼬박 모아가지고 맞아. 굿즈에 탈탈 털었어요. 이게 팬사인회를 가기 위해서는 앨범을 엄청 많이 맞아요, 사야 되거든요. 맞아요. 거의 추첨권이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그거를 몇십 장을 사는 건 기본이었고 뭐 멤버 전원의 포토카드를 모으기 위해서 중복된 굿즈도 막 많이 사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이 에브리데이 일정에는 뭐 그 홈마스터, 그러니까 사진 찍어주시는 분들이 찍어준 사진 저장하기. 근데 저는 그 원본 사진이 아니라 원래 그거를 먼저 예고편으로 맞아요. 뭐라 하죠? 그거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또 보내준 사진으로 대체 오늘 올라갑니다 이런 그런 것도 어. 다 다운받을 정도로 엄청 팬이었어요. 티저 막 그런 네, 거. 맞아요. 그런 거. 그리고 음원도 스트리밍하고 기사도 맨날 서치하고 출연 프로그램 당사자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모니터하고 이런 거 엄청 많이 했거든요. 이후에 이제 고등학교 때는 프로듀스 101이라는 대형 남자 아이돌 오디션에 빠져가지고 제 최애를 데뷔시키려고 문자 투표를 해달라는 내용의 포스터를 만들어서 막 교내에 붙이고 다니기도 했어요. 최애가 누구였나요? 저는 강단이 데뷔시켰네요. 1등으로 데뷔시켰네요. 시켰고 그래서 제가 지금 되게 야구도 어쨌든 간에 순위 싸움이잖아요. 네. 그쵸? 사실 저희는 너무 순위 싸움에 익숙한 여성 팬들이거든요. 아이돌 팬들은 끝이 안 나요. 그러네요. 맞아요. 음. 그렇네. 약간 떡밥이 계속 있어야 된다. 맞아요. 이런 거죠. 서진님은요? 저도 좋아하는 게 좀 일상에 스며들고 내 일상이 되면 그게 덕질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피디님이 말씀해주신 프로듀스 101도 저도 열심히 투표하고 맞아요. 막 그때 학교 교내 컴퓨터 배경화면을 누구 투표해주세요로 바꿔서 투표를 막 독려하기도 했었고요. 누구 좋아하셨나요? 저는 박지훈 좋아했어요. 데뷔를 다 시켰네. 네, 그래서 데뷔를 시켰고요. 네, 그리고 몇몇 아이돌들 이제 엑소 말씀해 주셨지만 엑소와 NCT 좋아하면서 네, 그런 라인이잖아요. 또 맞아요. 같은 맞아요. 소속사 라인이니까 그런 아이돌들을 좋아하면서 한때 그거에 꽂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멤버들을 막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그 앨범을 열면 앨범 깡이라고 하죠. 그 맞아. 포토카드가 랜덤으로 맞아, 나오잖아요. 그 그때 네, 몇 개를 사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최애 멤버가 나오는 그 스릴을 즐기려고 그 막 덕질을 바꾸는 데도 있잖아요. 그 어, 사람 아, 사람을 여기서 맞아요, 바꾸세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강남역 쪽에 왜 그 파는 곳이 있거든요. 지금도 나와. 열심히 네 그래서 거기서 막 굿즈도 사고 앨범도 사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민경 씨는요? 저는 덕질은 일종의 사랑 표현이라 생각해요. 맞아요. 저는 지금도 그 방탄에 미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중고등학교 때는 더 심했어요. 진짜 학교 째고 학원 째고 녹방 다 따라다니고 저 교복 입고 가서 한번 그 제가 최애가 이제 진인데 진이 교복인 거 보고 학교 안 가냐고 물어봐서 째고 왔다 그랬다 혼난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혼내주니까 이제 더 좋아. 더 좋아. 그래서 진짜 진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근데 이제는 그런 거 잘 안 해요. 막 버블이나 막 위버스나 이제는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한번 전역했을 때 라방 한다 그래서 위버스 결제를 했었거든요. 그 라방 보려고 실시간으로 약간 그 정도로 지금도 좀 미쳐 있는데 아 이거는 진짜 사랑이다. 맞아. 이제 또 하나의 사랑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녹음일 기준으로 어제 석진이 신곡이 나왔어요. 많이 들어주세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거 지금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소녀들은 다 하나씩 좋아해본 기억이 다 있네요. 맞아요, 누군가를. 맞아요. 네.
왜 아이돌 팬들은 수많은 취미생활 중에 스포츠, 그 중에서도 야구를 선택하게 됐을까요? 근데 이건 진짜 단일의 이유가 없이 정말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대충 말씀드리자면은 코로나 시기 때 저희가 콘서트나 팬사인회 같이 오프라인 덕질이 전면 셧다운 됐었잖아요. 맞죠. 진짜 심할 때는 뭐 방송도 막 마스크 쓰고 막 맞아요. 그러니까 모이지를 못하니까 맞아요. 방송 제한도 있었고, 그러니까 집에만 머물게 된 팬들이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찾게 됐는데, 여기서 위에 언급된 매일매일의 팔로우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야구가 사실 일주일 중에서 6일을 하는 스포츠예요. 네, 이런 맞아요. 스포츠 없거든요. 맞아요. 물론 직관은 야구장을 못 찾았지만 직관은 못 갔어도 중계는 계속 되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아이돌 팬들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다 해당이 된다고 봐요. 다들 일상생활이 전과 같지 않으니까 이제 좀 공간에 제약이 없는 덕질이 있을까 하면서 찾게 됐는데 그게 야구가 된 거죠. 반대로 약간 야구가 하루 빼고 매일 한다는 사실이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역으로는 매일매일 에너지를 쏟을 구석이 있다는 거는 오히려 플러스이지 않을까? 특히나 지금 20대 여성들은 뭐 NCT, 방탄이니 뭐 엑소니 온갖 애정을 쏟아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쵸. 네. 네.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 하고 싶다면 아이돌판에 대한 이런 피로감을 느낀 분들이 장르를 전환시킨 거죠. 아이돌 뭐 이제 맨날 굿즈 사야 되고 이렇게 모든 열정을 쏟았는데 어느 순간 이게 또 알다시피 저희의 최애들이 항상 완전 무결하지가 않아요. 사건 사고가 있다 보니까 나 이제 좀 뭔가 그런 부분에서 좀 덜 공인인 장르라던가 그런 부분으로 전환한 것도 있다고 봅니다. 또 이게 주 6일을 하는 스포츠면, 그러니까 서진님은 또 축구도 보시니까 아시겠지만 네. 열이 좀 덜 받아요. 아, 맞아요. 내일은 맞아요. 이기면 되지. 내일은 잘해라 맞아요. 이렇게. 근데 축구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해서 하루를 지면 다음 주까지 그 분노가 계속 가거든요. 네. 부모가 몰빵되는구나. 네. 네. 뭐 오늘은 뭐 우리가 어쩔 수 없었는데 내일은 이겨라. 약간 이렇게 할 수 있는 약간의 간단한 그런 감정도. 뭐 서진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6일 컨텐츠가 생성된다는 게 참 그게 정말 큰 것 같아요. 사실 아이돌을 좋아하면 6일 동안 3시간 반 정도의 콘텐츠가 매번 생성되는 맞아요. 일은 그렇죠. 사실 거의 없잖아요. 근데 뭐 자주 볼 수 있고 특히 타자를 좋아한다 맞아. 했을 때는 무한 콘텐츠 제공 그쵸, 그쵸. 방송마다. 맞아. 네, 그러니까 경기 끝나고 또 구단 유튜브에 그날 경기 관련된 다양한 영상이 올라오는데 그것도 6일 매일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게 조금 한몫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혜경 씨는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요즘 잘생긴 야구 선수들이 뭔가 많아진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진조아 방탄소년단의 진조아 근데 이재원 선수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좀 아니 근데 진짜 얼굴이 다 했다. 요즘 저는 이재원 선수 좋아하지만 그래도 요즘 뭐 김도영이니 뭐 윤동이나 많이 뭐 김희집도 있고 잘생기고 귀여운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한국 사람들이 가장 열광하고 좋아하는 국내 스포츠가 야구다 보니 주변에 한 명쯤은 좀 야구에 깊게 빠져 있는 것도 있고 좀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되면서 바이럴이 탄 것이 아닐까. 이 바이럴도 저는 잘생겨야 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김도영, 윤동이의 얼굴이 구할은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없진 않은 것 같아요. 김도영, 윤동이, 이정우 등등등이 맞아요. 이정우. 맞아요. 근데 그들이 야구를 잘하기 때문에 그것도 맞죠. 그냥 잘생기기만 하면 저거 얼굴값도 못한다 하면서 또 욕먹어요. 그냥 야구를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게 그쵸. 아닐까. 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도 한 몫을 하지 않았을까요? 네. 뭐 뮤지컬이나 콘서트 한번 보러 가려고 하면 10만 원, 10몇만 원은 그냥 깨지잖아요. 맞아요. 기차표가 드는 경우도 있고. 근데 뭐 야구는 싸게는 1만 원대로도 즐길 수 있으니까 뭐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보러 가는데 가격이 저렴하다. 이러면은 뭐 자주자주 찾을 수밖에 없을 네.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면 뭐 이 야구 안에 들어와 있는 덕질 문화에는 무엇이 있는지 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 주제는 뭔가요, 피디님? 네, 저는 10년째 지금 야구를 보고 있는 네. 거잖아요. 가장 많이 변화한 건 역시 굿즈. 아, 특히 굿즈의 다양화 맞아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팬분들이 사비를 들여서 자체 제작 굿즈를 만드는 점이 너무 인상 깊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데뷔 뭐 몇백일 뭐 이런 거라고 치면은 슬로건 같이 맞아. 이렇게 처음 만들어서 무료 나눔해 주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건데 1군 멤버뿐만이 아니라 2군 갔는데도 2군에서도 저 봤었거든요. 뭐 컵홀더 나눠주신다든지. 우와. 네, 그런 거 보고 이거 진짜 아이돌 판에서 많이 봤던 건데 그쵸, 이 맞아, 생각했었어요. 맞아. 네. 근데 옛날에는 정말 유니폼, 뭐 머리띠 네. 요 정도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요새는 굿즈도 진짜 많아졌고 맞아요. 또 올 시즌부터 유행했던 야구템 중에서 유니폼을 가방으로 리폼해준 업체들이 있었잖아요. 맞아. 진짜. 처음에는 그냥 막 백팩처럼 멜 수 있는 단일 디자인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뭐 크로스백도 생기고 에코백도 생기고 다양하게 변모를 하더라고요. 또 두나 PD님이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팬분들이 사비를 들여서 자체 제작 굿즈를 만들 수 있도록 뭐 NC 다이노스나 KT 위즈의 경우에는 자체 POD 샵을 운영을 하고 있대요. 오, 몰랐어요. 이게 조금 낯선 용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개인이 자신의 디자인 작업물을 인쇄를 해서 소량으로 주문할 수 있는 샵인데 이걸 구단이 직접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MG하다. 팬들의 자체적인 이제 MG하다. 생산을 권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뭐 또 최근에는 그러니까 컬래버레이션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10구단의 굿즈가 좀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구단이랑 잘 어울리는 캐릭터나 뭐 콘텐츠를 찾아서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했던 게 인상 깊고요. 아까 서진님이 말씀하셨던 망곰이나 네. 뭐 마루 이런 것도 있었죠. 그럼 말이 나온 김에 올 시즌 구매하신 굿즈들이 좀 있을까요? 저는 카톡 인티에서 유행하는 그 슈야토야 이거 토끼, 토끼. 네, 그 토끼 인티 크보랑 콜라보한 봉제 인형을 샀거든요. 근데 이게 예약 기간이 구단별로 달랐고 배송도 진짜 늦게 왔어요. 거의 한 달 넘게 기다렸는데 그래서 처음에 샀을 때는 내가 이거를 이렇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했는데 그 인형이 좀 특별했던 게 다 구단의 시그니처 유니폼을 입고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저는 이제 LG 걸로 사서 서울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 그 퀄리티가 진짜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굿즈도 좀 다양하게 나오지만 퀄리티도 진짜 좋게 잘 나와서 더 사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서진 씨는요? 저는 아무래도 망공 유니폼을 구매했습니다. 아니 이거 너무 부러웠어요. 너무 귀여웠어요. 그러니까 제 캐릭터 최애거든요. 망곰이. 그 두산이랑 콜라보를 했더라고요. 근데 하면 두산이랑 해야지. 진짜 그래서 뭐 두산 팬분들이라면 사실 사진 않으셨더라도 한 번쯤 이렇게 관심은 맞아. 가지셨을 것 같아요. 워낙 히트를 쳤고 두산이 이런 귀여운 캐릭터랑 콜라보를 한 게 제 기억으로는 위베어베어스라고 맞아. 맞아요. 네, 큰 곰돌이랑 했던 것도 사실 유니폼은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아무튼 그 이후로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열광하지 않았나. 두산 팬들은 되게 그 목말라 있었거든요. 그런 맞아요. 귀여운 원래 유니폼이 별로 다양하지 않았었죠. 네. 그래서 저도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태경군이 입은 거 보니까 너무 귀엽더라고. 네. 저도 김태견 아, 선수를 맞긴- 했거든요. 약간 김태견 선수 플레이어 유니폼처럼 다들 거의 김태견 맞아. 느낌이길래 네. 그래서 아무튼 그거 구매했습니다. 준나 PD님 뭐 혹시 사셨어요? 저 진짜 너무 죄송한데 전 가성비 팬인가 봐요. 아니 이번에 하나 뭐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저도 이게 사실 저희 그 모토가 있거든요. 덕질에 돈 웬만하면 쓰지 말자. 약간 이런 게 있어요. 맞아, 그런 사람들 있어요. 맞아. 그래가지고 뭐 내가 그 돈으로 차라리 테이블석을 가고 말지. 어, 약간 이런 맞아. 타입이어가지고. 현실적이다. 네네 현실적이요. 그리고 사실은 저도 보는 눈이 있는데 저 사실 이런 말하면 좀 웃기긴 한데 저희 한화 유니폼이 제 퍼스널 컬러랑 맞지가 않아. 입으면 얼굴색이 황토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핑크색 그거 너무 예쁘게 잘 나왔던데? 그거 안 사셨어요? 제가 쿨톤인데 또 거긴 또 웜톤 느낌이 나거든요. 네네. 너무 이게 여성분들만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 퍼스널 컬러 모르시는 남성분들 많으실 것 같긴 맞아요. 해요. 네. 저는 유니폼을 너무 많이 사가지고 최근에는 맞아요. 좀 안 사려고 음. 이제 자제를 많이 했는데 이제 이 방송 준비하면서 팀스토어 어플 들어가서 이제 최근 1년 구매 내역을 보니까 어머. 안 돼. 근데 많이 샀더라고요. 저희는 이번에 조그만 그 공룡들이랑 컬래버레이션을 맞아요. 했거든요. 너무 귀여워. 그래서 이제 그 유니폼이랑 인형이랑 키링이랑 스마트톡이랑 뭐 휴대폰 케이스 뭐 이런 거 샀더라고요. 안 산 게 없어.
안 산 거 말씀해 주신 게 빠를 것 같아요. 그리고 레시 인형도 샀고 아, 슈야토야. 슈야토야도 사고. 아니 이렇게. 근데 얼마 전에 안 그래도 저희 그 SNS 같이 공유하고 있으니까 네. 그 뭐지? 저기 NC에서 원래 캐릭터 하나 있었잖아요. 도구리 맞아. 도구리가 또 사라진다는 아, 사업 정리하는 맞아요. 말씀에 그 얘기 듣고 또 지르셨던데. 도구리 굿즈 이제 마지막이어가지고 떠리로 팔고 있어서 이만큼 샀어요. 미쳐 진짜. 그 퍼즐업이라고 NC 소프트에서 새로 나온 무슨 게임이 있었는데 그 유니폼 또 하나를 사기 샀다. 아 사줘야지 잘 되라고. NC 상황 좋아지라고. 힘을 내렴. 그쵸. 이것이 어른의 덕지. 부럽습니다. 그쵸. 우리 학생 때는 솔직히 맞아요. 엄마 아빠 돈 타서 쓰다가 맞아요. 네. 우리 이제 내 신용카드 돈 내산이 쓰고, 가능하니까. 네. 네. 맞아요. 그 사람들이 2030이 된 겁니다 지금. 네. 네. 뭐 그동안 아이돌, 뮤지컬 배우 등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소통의 장으로 잘 이용이 됐었던 게 트위터나 SNS 팬 커뮤니티 문화 이런 게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도 이제 야구계에 유입이 많이 된 것 같죠? 맞아요. 저는 제가 야구를 좋아한다 이렇게 하도 말하고 다니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트위터 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구 팬이라면 트위터 다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보니까 사실 혼자 떠들면서 덕질하면 재미가 없어요. 맞아요. 재미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게 뭐나 트위터나 팬 커뮤니티들이 있으면은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해도 같은 소속감이 있는 사람들이랑 하는 얘기는 맞아요. 즐거움이 배가 돼요. 맞아요. 그쵸?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네. 트위터가 빨라요. 라인업 이런 게 맞아. 기사보다 빨리 올라오니까 보통 그런 뭐라 그러죠? 장내 기자분들 아, 또 맞아요. 다 맞아요. 네. 담당 트위터를 기자분들이. 담당 기자분들 다 트위터를 하셔서 맞아. 그 본인 맞아. SNS 그 계정에 올려주세요. 오늘 누구다. 그리고 뭔가 부상을 당해서 빠졌으면은 중계진들보다 빠르게 올려주시니까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소식 같은 것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잖아요. 뭐 맞아요, FA로 맞아요. 뭐 맞아요, 엄상백이 하나를 갔다 네. 이런 것들. 맞는 것 같아요. 커피차도 원래는 아이돌이나 연예인들에게서 활발했던 조공 문화 중 하나죠. 맞습니다. 근데 요새는 야구 팬들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많이 네, 봤더라고요. 원래 배우나 아이돌 판에서는 되게 많이 흔했잖아요. 네. 이 친구가 뭐 촬영장에자도 보내주고 맞아. 우리 땡땡이 뭐 잘 부탁드립니다. 아, 이런 뭐 식으로 이러면서. 자유 문구를 넣어서 드라마 촬영장이나 행사장에 돈 내고 보내는 건데 요즘에는 1군, 2군 경계 없이 엄청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저 앞에도 얘기했던 뭐 데뷔 몇백일 축하해 이런 식으로 맞아요. 보면서 이것도 다 돈인데 선수들 진짜 팬한테 잘해야 된다 이 생각밖에 맞아, 안 맞아. 들던데. 네. 저도 이거 관련해서 조금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네. 그 키움 김혜성 선수한테 아이고. 고등학교 3학년인 팬이 커피차를 고등학생이 돈이 어디 네, 보낸 일이 있었는데 이게 부모님 용돈이 아니라 심지어 아르바이트 한 돈을 어머, 모아서 어머. 보낸 거더라고요. 그래서 200잔인가? 그냥 와, 저거를 많이 사비로 받았다. 네,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뭐 성인뿐만 아니라 여자 학생들 뭐 고등학생 이런 친구들한테도 인기가 많아졌구나 이런 거를 조금 진짜 선수들은 팬한테 잘해야 잘해야 된다. 진짜 잘해야 돼요. 네. 잘해야 되겠네. 아니 근데 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이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고3인데. 그쵸. 얼마나 표현을 하고 싶었으면 그렇게 네. 했겠어요. 그러니까. 네. 또 덕후 문화에서 야구계로 넘어온 문화 뭘 꼽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네. 홈마스터 대포 아. 카메라 들고 와주시는 맞아요. 팬분들 아주 옛날부터 있던 문화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돌판에서는 멤버 개개인마다 홈마스터라는 거의 줄임말인 홈마, 즉 대포 카메라를 들고 스케줄을 다 따라다니는 팬들을 말해요. 근데 이게 야구판에도 사실 있었어요. 2015년에도 맞아요. 있었어요. 저 그때 잘생긴 선수 하면은 이대영 선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 홈마스터 분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맞아. 한번 범주에 넣어봤어요. 근데 제가 한번 올해 여름에 고교야구도 보러 갔었거든요. 근데 이런 현상이 고교야구에도 엄청 많이 퍼지고 있더라고요. 고교야구에도? 네. 그래서 진짜 야구 인기가 정말 대단하다 이 생각도 들었고, 네 다시 돌아와서 일단은 네. 그 홈마분들이 공항이나 막 해외 캠프까지 따라오시는 건 진짜 체력과 그러니까. 돈을 생각했을 때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뭐 미야자키 뭐 이런데 따라가는 거 지금도 대만에 가신 분들 많이 있을걸요. 맞아요. 와.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사실 미야자키 오키나와 이런 데는 자차가 없으면은 왔다 갔다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심지어 오. 경기장도 덜렁 있어요, 그냥. 덜렁 있고 도보로 가기 조금 힘든 오. 그런 오, 경우인데 진짜? 자기가 뭐 차도 렌트하고 엄청 돈이 진짜 그러니까 공항비에다가 숙소비에 숙소비에다가 렌트하고 식비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은 장난이다. 진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얘기를 하나 하고 싶은 게 제가 다니는 대학교 동아리 야구 동아리에서도 그 겨울마다 12월 1월쯤에 선수분들이 오셔서 코칭을 해주셔요. 근데 올해는 졸업생들이 오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그러니까 아르마름 아시는 분들 아. 에이전시에서 약간 우와. 사회공헌 그런 측면에서 오시는 거죠. 선수들 코칭 해주려고. 근데 그때는 삼성 라이온즈 선수들이 오셨거든요. 재능기부 느낌으로다가. 근데 스케줄을 사실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2분인가 3분이서 오셔가지고 제가 너무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저도 일단 아이돌 팬 사실 옛날 꿈이 혼마였어요. 너무 부러웠어. 이렇게 막 해외도 다니면서 찍으러 다니고 엄청 고생하시는 거 알지만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 혹시 어디서 오셨어 했는데 대구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대구에서 어떻게 오셨더니 뭐 기차 타고 뭐 KTX 타고 오셨나? 서울까지 오시기 너무 근데 힘들잖아요. 어떻게 알고 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제가 또 알기로는 그 에이전시 이쪽에서도 사실 선수들 영상 사진 찍어주는 거 선수들한테도 엄청 플러스잖아요. 그쵸, 선수 네, 알려지는 거. 네. 그래서 뭐 소식도 알려주시고 이거 아이돌 판에서도 그러잖아요. 소속사분들이 뭐 홈마스터 분들한테 이때 스케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것처럼 아무튼 그렇게 컨택하셔 오신 것 같은데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진짜. 이거는 정말 웬만한 애정으로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또 선수님들 잘해야 된다. 잘하셔야 된다.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라이온즈 파크 가면은 그 네. 첫 번째 줄에 홈마분들이 이렇게 쫙 앉아 계세요. 오. 되게 많아요. 약간 어린 선수들이 많은 팀이잖아요. 그 삼성 굴비즈? 네. 굴비즈라나 그래서 착착착 막 이렇게 하고 이재현 있고. 선수 아. 이런 친구들 진짜 많더라고요. 민경 씨는요? 저는 사실 이렇게까지 막 많아진 줄은 몰랐는데 요즘 그 사람들이 계정이 뭔가 늘어났다 이 정도 생각은 조금 있었어요. 그 약간 타팀 팬들도 한두 번쯤 이름 들어본 선수라면 그 선수의 이제 홈마 찌떡 계정이 원래는 한 사람이 좀 대표적으로 했는데 요즘 막 2개, 3개씩 많이 늘어나고 맞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의 최애이신 상무 피닉스에 계신 그 이재원 선수의 찍덕분이 계시는데 제가 그분 계정 팔로우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상무 홈 경기를 매번 가세요. 와. 근데 상무 문경에 있거든요. 그리고 되게 멀잖아요. 그리고 스토리 보시면 그분 직장인이세요. 와. 직장 어떻게 가는 다니시는데 상무 홈 경기가 있을 때마다 상무에 가시는 연차 쓰시는 거예요. 네, 근데 보통 제가 알기로 상무 경기는 주말에만 열리거든요. 주말에만 이렇게 표를 여는데 그 소중한 주말을 직장인이 문경까지 가시는 거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제 볼거리가 너무 많아지고 선수의 근황을 바로바로 알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그렇게까지 한다고 약간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와 대단하시다 진짜.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런 홈마들이 많아지면 우리들은 민경 씨 말대로 볼거리가 많아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또 2차로 유입되는 팬들도 또 많지 않을까. 맞아. 아니 진짜 요즘 신기한 게 뭔 줄 알아요? 저희 때는 저희 때라고 하는 거 웃기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엑소 이때는요 홈마스터 대표 홈마스터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진짜 사진 정말 잘 찍으신다. 이거는 사진 맞아. 영상 전공 아닌 이상 이 퀄리티 못 나온다 하시는 분들이 장르를 어떻게 이렇게 야구 팬들이 맞아. 잘 찍으시는지. 왜냐면은 이게 사실 아이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토크하거나 이런 가만히 있어서 상관없는데 야구 같은 경우는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쵸, 그쵸. 타석 준비할 때도 그물도 그렇고. 지워요. 와. 진짜 근데 대단해. 요즘 포토샵 AI 잘 나오긴 해요. 아 그래서 그러는 거였어? 그물을 이렇게 지우더라고요. 요즘 보정도 너무 잘해주세요. 너무 그 아이돌 보통 홈마 보면은 약간 하얗고 뽀얗고 아, 약간 맞아요. 이렇게 네. 하잖아요. 근데 또 야구 팬분들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적당히
약간 건강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그냥 트러블만 좀 가려주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진짜 잘생겨 보이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저 웬만한 애정 아니면 그러니까 사랑이에요 이건. 잘해야 진짜. 된다. 맞아. 잘해야 된다. 자컨이라고 불리는 유튜브 자체 콘텐츠도 이제는 뭐 보편적인 야구 문화가 된 것 같죠? 맞아요. 네. 몇몇 구단에서는 이기는 날마다 더가웃 직캠 리액션 영상을 올려주시잖아요. 맞아요. 야구 이외에도 뭐 팬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뭐 Q&A, 인터뷰 영상도 같이 업로드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야구가 없는 날에는 특히나 비시즌 때에는 떡밥이 진짜 정말 없어요. 맞아요. 그쵸. 그리고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35만 가까이 되는 이 이글스 유튜브 계정에서는 많게는 지금 하루에 2개까지도 영상 올려주셔요. 내용은 뭐 마무리 캠프 훈련 영상이나 뭐 FA 계약 성사 뭐 그 현장 영상이라던가 이런 것들 올려주시는데 이게 정말 대단하고 정말 장점이다 싶은 게 떡밥이 없으면 사실 팬들도 애정이 식기 마련이거든요. 맞죠. 네, 그런 의미에서 팬들한테 계속 떡밥을 던져주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고 싶은 게 릴스나 유튜브에 팬들이 나서서 자체적으로 또 영상을 만들어 주시더라고. 그게 막 돌아다니는데 전 뭘 봤냐면 김도영 선수의 환승연애 뭔지 아세요? 그 송성문이랑 네, 맞아. 그거 아닌가? 송성문이랑 같이 그거 아니에요? 아닌가 그건 봐요. 뭔지 또 있나 봐요. 그게 막 리얼리티, 연애 리얼리티의 한 주인공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편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주인공처럼 만들어주시고. 진짜? 이런 걸 2차 창작이라고도 하잖아요. 덕질의 한 유형인 거죠. 민혁 씨는? 근데 진짜 구단 유튜브가 요즘 일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전보다 확실히 콘텐츠 질도 너무 좋아졌고 그리고 소스나 주제도 되게 다양해졌다는 걸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예전엔 뭔가 선수단 2명, 3명씩 꾸려가지고 다 같이 나와서 하는 콘텐츠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선수 한 명이랑 좀 딥토킹하는 그 선수에 대해서 좀 깊게 팔 수 있는 콘텐츠가 많아진 것 같아요. 아까 TD님께서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화에서도 뭐 안치홍이나 최은성이랑 약간 1대1 밥 먹는 이런 콘텐츠도 많아지고 있고 제가 좋아하는 LG에서도 뭐 홍창기 단독 콘텐츠가 30분짜리로 2편이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뭐 자취하거나 아니면 자차로 출근하는 선수들의 그 출근길을 같이 동행을 해서 브이로그 찍어주기도 하고 이런 진짜 덕질을 한 선수를 깊게 팔 수 있는 콘텐츠를 많이 찍어주더라고요. 그래서 PD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나의 최애에 대해 더 깊게 알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니까 더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장치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확실히 코로나 시기가 지나고 이런 게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은데 민경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경기하는 모습만 보다가 선수들의 일상이나 두산 베어스 같은 경우는 신인 선수들이 모여서 막 마피아 게임이라던가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러면 관심이 없다가도 약간 애착이 생기는 선수도 생기고 그러면 이제 뭐 그런 신인 선수들이 1군에 올라왔을 때나 경기 왔을 때 한 번 더 눈여겨서 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또 좋아하는 선수가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콘텐츠가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유튜브가 재미가 없어도 맞아. 그냥 뭐 야구만 잘하면 됐지 뭐 유튜브까지 재밌을 필요가 있나 뭐 이랬는데 요새는 재미가 없으면 바로 댓글에 맞아요. 뭐 하나는 뭐 재밌는데 우리는 이게 뭔가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재미가 없으면 안 되는 이제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웃기다. 뭐 출퇴근길 사인회도 이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출퇴근길은 아이돌판에서는 보통 행사 전후로 있잖아요. 뭐 네. 음악방송, 뮤직뱅크 나가기 전에 맞아요. 길목에서 팬분들 막 쭈루루 서 계시셔서 폰으로 찍고 뭐 대포 카메라로 찍고 이러시는데 제가 생각했던 야구판에서의 퇴근길은 사인 받기 이게 국룰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정말 내 최애를 근접하게 보기 위해서 퇴근길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되게 계시더라고요. 구장을 찾아가면은 8회 말부터 일찍이 막 서 계시려고 막 나가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요. 근데 굳이 사인을 받지 않더라도 셀카를 찍어달라고 부탁해 주시는 팬분들도 많으시고 근데 그 분들이 그 영상이나 사진을 또 공유를 해주셔요. 그러니까 다른 뭐 구장 안 오신 분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출퇴근길 사진이나 영상을 볼 수도 있다는 게 네, 너무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요즘은 특히 홈직과는 진짜 가서 사인 받으려면 진짜 8회 초? 진짜 늦어도 9초 시작할 때는 나가야 진짜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원정 출퇴근도 요즘 진짜 많이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PD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영상이나 사진이 계속 올라오기도 하고 뭔가 누가 사진을 잘 찍어준다, 누가 사인을 끝까지 해주더라 이런 얘기들이 팬들 사이에서 도니까 또 원정에 온 팬들은 팬 서비스를 더 잘해줘야 된다. 이게 야구 선수들 사이에서 좀 국룰로 굳어진 것도 진짜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원정 가면 진짜 더 잘해주긴 해요. 그래서 더 그런 것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건 좀 여담인데 저도 한번 퇴근길에 기다려본 적이 있어요. 근데 야구 선수들 사진 되게 잘 찍어요. 진짜요? 그 셀카를 진짜 이게 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 번 이렇게 찍어달라고 했을 때 한 장만 찍어주는 게 아니라 저 몰랐는데 아이폰 이 카메라에 이 셔터 누르는 거 말고 옆에 버튼 누르면 찍히는 거 알고 있었어요? 저 몰랐거든요. 몰라요. 근데 야구 선수가 진짜 핸드폰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받아서 이렇게 같이 해서 옆에 이걸 누르면서 타다다닥 하면서 10장을 후다닥 찍어주는 거예요. 샤라웃 하시죠. 누구세요, 그분? 구분혁 사랑합니다. 구분혁 씨. 진짜 너무 심지어 구본혁 선수는 그때 상무에서 전역하고 첫 시즌인데도 너무 잘해놓은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얘네 아이돌인가? 프로다. 그 진짜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그 퀄리티도 많이 높아졌다. 야구 선수들의 팬 서비스 능력이 좋아졌다. 그러네요. 그 영향도 좀 큰 것 같아요. 이게 뭐 대외적인 누가 팬 서비스를 잘해준다 이런 것도 확실히 좀 평판이 좋아지겠지만 팬 개인한테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 맞아요. 기억인 것 같아요. 제 동생이랑 한번 경기 끝나고 이제 퇴근길이죠. 거기서 이제 기다렸던 적이 있는데 김재환 선수 이거 언급해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좋은 얘기잖아요. 미남이잖아요. 김재환 선수가 이제 동생한테 사인을 해주고 그때 당시 이제 고3을 앞둔 시기였는데 동생이 저 수능 봐요 이렇게 했더니 화이팅 이러고 뭐 여기다 하면 안 보인다 저기에 써야 잘 보인다 이러면서 직접 막 이렇게 해줬던 뭐야, 스위트. 네, 그런 게 동생은 아직도 기억에 남아서 동생 최애는 누구예요, 그래서? 김재환 역시 못 잊어, 못 잊어. 이게 맞아, 맞아. 정말 뭐 부진했던 적도 있었잖아요 김재환 그쵸. 선수 그때도 항상 우리 재환이 형 나왔다고 항상 절대 잊지 않고 이게 참 팬들한테는 맞아. 잊지 못할 기억을 순간이에요. 맞아. 네, 남기는 것 같기도 하고 제 주변에 아이돌을 응원하다가 야구에 올해 입문한 언니가 가장 놀랐던 부분이 이거였는데요. 사인 같은 거는 어디 가면 받을 수 있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서 사인회는 따로 있기도 하지만 보통은 출퇴근길에 받는다 맞아요. 이렇게 하니까 그게 이거를 그 돈을 안 들이고도 CD 안 썼는데. 막 몇백씩 안 들여도 사인을 해줘? 이렇게 해서 해주는 선수들 많아 이렇게 하니까 그게 엄청 큰 장점으로 다가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네. 근데 이거 사실 그 선수들 입장에서도 팬 서비스 잘해서 유니폼 팔면은 또 돌아오는 게 그럼요. 있으니까. 개런티가. 네. 그리고 예전 야구 선수들은 조금 나이대가 있는 분들은 야구를 조금 못하면 좀 욕을 많이 먹는다든지 맞아요. 막 이런 게 있어서 조금 이제 노출되는 거를 꺼려했다면 요즘 친구들은 좀 약간 자기를 노출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맞아. 꺼리낌이 맞아요. 없는 것 네. 같아요. 선수들 그것도 자체도 있어요. M대트니까. 그러니까 막 유튜브 카메라 보이면은 막 가서 아는 척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도 좀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근데 이 여성 팬들이 야구에 열광하는 현상을 환영하는 시선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우려의 목소리들도 분명히 존재할 것 같은데요. 여성 팬 유입이 많아지면서 팬 문화가 상업적인 소비 중심으로 변질될 거다. 뭐 이런 우려들도 있었어요. 뭐 진정성 있는 팬층보다는 자칫 소비를 촉진하는 마케팅 타깃으로만 여겨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우려될 사항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아이돌판에서도 과소비를 유도하는 과한 굿즈 팔이에 욕을 엄청 먹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엄청 안 좋고 아직까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한정판 포토카드 이런 식으로 점차 굿즈가 변화한다면 이것도 우려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 한정판 포토카드가
우리 구단에 있습니다. 가차로 나오는 그 뭐 포토카드 뽑는 기계들이 다 있잖아요. 그쵸, 그쵸. 아, 근데 이제 거기에 뭐 이번 달 주인공은 누굽니다 해가지고 라인업이 뜨잖아요. 근데 그 일반 라인업이 있고 스페셜 라인업이 있어요. 근데 그거 조금 맞네. 약간 본새가 좀 달라요. 맞아. 근데 저는 약간 이런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사실 저는 엑소 좋아했을 때 뭐 기억은 안 나는데 압구정에 그 굿즈 스토어 가면은 50만 원 이상 쓰면 한 조각 포토카드 줬어요. 너무 자본주의다. 그건 좀 그러니까요. 심하다. 이거 진짜 좀 안 돼요. 들어오지 그럼.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십시오.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거는 진짜 어떤 구단의 팬이냐에 따라서 너무 갈릴 것 같아요. LG는 사실 소비를 촉진하는 것도 아니고 소비를 억제하는 구단이라 저 생각하거든요. 유니폼도 잘 못 붙고 콜라보를 해도 그게 막 너무 이거를 못 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예쁘지 않아요. 한화는 최근에 핑크 에디션 나왔을 때 그거 되게 빨리 끝났다고 들었어요. 롯데 에스더버니도 그렇고 되게 빨리 품절이 됐는데 LG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 너무 돈 쓰고 싶으니까 그냥 팬을 돈줄로 생각해도 좋으니까 제발 예쁘고 귀여운 거 좀 그 LG의 아저씨들이 보기에 괜찮다는 거 말고 진짜 우리 2030 여성들이 봤을 때 아 이거 진짜 살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를 좀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소비를 촉진해줬으면 좋겠다. 네, 제발. 저도 이 입장이긴 해요. 아, 왜냐면 이게 망고미로 조금 이미지가 좋아진 것 같은데 맞아. 정말 그 전까지 이렇게 맞아. 목말라 있었던 두산 베어스도 맞아. 사실 어느 정도였냐면요. 그 굿즈 중에 중장비 피규어가 있었어요. 나 이거 들었어. 밥캣. 우리 밥캣 두산 밥캣 피규어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런 중장비 캐릭터가 있었고 정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스코트가 철웅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러니까 하는 행동은 귀여운데 사실 외관상으로는 애기들 막 울잖아요. 맞아. 무섭거든요. 가라 그래 막 이러고. 그래도 키움의 턱도리보단 나은 것 같아요. 턱돌이 걔 리뉴얼 된 거예요. 아 진짜요? 망고미 그러니까 나왔을 때 환영을 할 수밖에 없었네요. 네, 아무래도 철웅이 같은 경우에는 철웅이 인형도 막 팔았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관심을 사실 그 야구 선수분들의 자녀분들은 또 좋아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철웅이와의 좋은 추억이 있겠죠. 그쵸.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은 추억이 딱히 없는 상황에서 그 친구의 얼굴을 마주하려면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막 에스더머니 이런 것도 조금 사실 너무 부러웠거든요. 탐나고 그런. 저도요. 네, 약간 전 또 핑크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핑크한 그런 게 조금 더 나오면 저는 얼마든지 지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또 다른 의견으로는 뭐 이것도 아이돌 팬 문화화를 걱정하시는 분들과 걔를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여성 팬들이 특정 선수의 인기나 유행을 따라서 경기장을 찾는다면 뭐 일시적인 유행에 그쳐서 뭐 시즌이 끝나면 팬층이 급격히 줄어들거나 뭐 경기를 온전히 즐기는 문화가 약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도 있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야구를 좋아하는 것 자체가 트렌드이잖아요. 맞죠. 조금 과장을 보태서 우스갯소리로 안 보는 친구들이 아 다 야구 보는데 나도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맞지. 저는 사실 이게 걱정되지 않아요. 왜냐면 한 번 야구를 좋아했다는 것은 즉 안 보다가도 다시 돌아와서 관여 팬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희망 회로를 돌려보고 있거든요. 근데 또 야구가 특정 선수 한두 명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쵸. 선수 하나 응원하다가 뭐 그 선수랑 친한 엮여있는 선수들한테 친근감도 갖고 그러다가 팀 팬도 되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만 하더라도 오타니 에인절스 떠났다 한들 에인절스 응원은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방금 말하면서 생각한 건데 오타니가 MPB 있었을 때 닉보냄 좋아했었는데 오타니 떠나고 나서 안 좋아하기 시작해서 또 우려가 되기도 한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조금 피디님과는 좀 반대 입장이긴 해요. 요즘 그런 용어도 많이 생겼어요. 일명 패션 야구라고 하죠.
제 주변에 특히 그런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두다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 야구 보는데 나도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좀 많더라고요. 뭔가 유니폼도 예뻐서 그냥 사봤고 주변에 보는 친구들 많으니까 같이 직관 따라가고 하는데 사실 뭔가 야구 얘기를 해보면 야구 룰도 잘 모르고 내가 김도영을 좋아해. 근데 기아에 누가 있는지 몰라. 이런 사람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과연 내년에 야구를 또 볼까? 네네. 이렇게까지 야구를 좋아할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약간 숲과 나무로 비교해서 생각을 하는데 팀 전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더 숲을 보는 느낌이고 개인적인 선수를 좋아하는 분들은 좀 더 작은 규모의 나무를 보는 느낌? 그게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전체적인 팀 운영 방식이나 이런 걸 큰 그림으로 보는 사람과 내가 좋아하는 선수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거기서 조금 부딪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차지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도 아직은 뭐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 자체가 조금 긍정적인 영향이지 않나라고 맞아요. 생각하는데요. 확실히 이게 일시적인 붐일 수도 있지만 소수의 인원이라도 그 중에서 찐팬이 된다면 성공인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야구 자체가 진입 장벽이 낮아진 거가 저는 정말 야구계에서 너무나도 좋아할 만한 네, 맞아요. 그런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트레이드라든지 FA로 옛날에는 그 잔류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 맞아요. 자팀에. 근데 요새는 막 왔다 갔다 하고 여기도 가고 막 이렇게 그렇죠. 하니까 옛날에 유럽 축구에서 막 리그별로 막 이렇게 트레이드도 엄청 많이 하고 그러니까 뭐 이적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뭐 임대도 가고. 임대가. 네. 근데 이러면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한 명 때문에 내가 이 팀의 팬이 되었어도 얘는 자꾸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도 이 팀의 팬으로 남아있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한 명이 좋아서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나중에는 좀 남아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미운정 고운정 다 든다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에인절스가 딱 그래요. 처음엔 오타니 빼고 진짜 마음에 안 드는 팀이네 했는데 미운정이 꽤나 세요. 네. 뭐 휴덕은 있지만 탈덕은 없다. 맞아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 또 뭐 특정 여성 팬들이 스타 선수에게 과도한 팬심을 표현하거나 개인적인 영역을 뭐 침범해서 뭐 아무래도 야구는 팀 스포츠다 보니까 선수와 팀의 경기력 모두에게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는 의견들도 있었고요.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좀 경계를 하긴 해야겠네요. 맞아요. 네. 이거는 여성 팬분들이 아니라 모든 팬이 사실 네. 조금 지켜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예전에 올 시즌에 그 쓱에서 한번 라이즈가 시구를 온 적이 있는데 그때 대포 언니들이 많이 오셨대요. 응지석인가? 되게 좋은 자리를 다 앞줄을 싹 차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포 카메라가 워낙 크잖아요. 렌즈도 그렇고 네. 그 본체? 그렇죠. 카메라 자체가 카메라 그러니까. 자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진짜 쓱 팬이어서 나 경기 보러 왔는데 그 시야를 다 가려서 불편한 적이 있었다. 불편감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서로 조심해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저도 이게 모든 팬들한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이게 개인 사생활은 좀 존중을 해주고 야구는 야구로만 보고 그 선수 개인의 그런 건 좀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 SNS에 가면 사실 못한 날에 지나친 악플이 있다던가 뭐 개인 메시지로 정말 심한 욕을 한다던가 이런 거는 조금 좋아 보이지 않고 도를 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팬분들이 좀 야구는 야구로 봐주시고 사생활은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사실 야구 선수들이 그렇게까지 SNS를 활발하게 하지 않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자기 일상 사진 뭐 스토리에 올리기도 하고 게시글로 자주 올리기도 하니까 네. 더더욱 볼 거라 생각해서 이렇게 더 많이 보내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또 마지막 우려의 시선으로 꼽힌 게 있었는데 이거는 정말 제가 자료조사를 하면서도 좀 공감을 하긴 했어요.
아무래도 선수들은 남성분들이고 또 우린 여성 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 선수를 두고 팬들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이라든지 뭐 우리 선수가 나와야 되는데 왜 저 백업이 우리 이런 것도 있고 또 혹은 팬과 선수 사이에서 뭐 지나치게 가깝거나 뭐 이렇게 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언론에 그쵸. 노출이 되면 네. 야구라는 스포츠가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뭐 실명을 말할 수는 없지만 올 시즌에도 무슨 폭로 글이 그렇죠. 올라온 선수들이 맞죠. 있잖아요. 뭐 이런 사생활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면 좀 안 좋은 편견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네네.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네. 그 곽도규 선수 SNS 네. 그거 아세요? 그 우승했을 때 어떤 한 팬이 곽도규 선수한테 개인 DM으로 나 삼성이랑 LG 썼는데 다 떨어졌다. 도규야 너가 복수해줘. 너가 우승으로 복수해줘 이랬는데 곽도규 선수가 그걸 캡처해서 누나 나 성공했어. 약간 이렇게 좀 재밌게 풀어나가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근데 진짜 요 이거는, 정도. 선수 개인이 알아서 잘 맞아. 그쵸. 조절해줘야 된다. 진짜 이게 맞는 게 사실 여성 팬들이 뭔가 이성으로 보고 연락을 컨택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구단 자체적으로도 그런 선수들과 팬과의 사적인 관계에 대해서 많이 주의를 주고 있고 그게 자체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선수들도 이건 팬만의 그게 아니라 선수들 자체에서 뭔가 접근을 뭔가 좀 자체적으로 잘 알아서 막거나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또 우려의 목소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여성 스포츠 팬들을 향한 편견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여성 야구 팬들을 향한 오래된 편견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저 대학생 시절에 그때는 박건우 선수가 두산 선수였으니까 뭐 두산 팬이면 박건우 얼빠다. 뭐 삼성 좋아하면 구자욱 얼빠다. 뭐 키움 당신 넥센 뭐 좋아하면 이정우 얼빠다. 진정한 야구 팬은 기아 팬밖에 없다. 뭐 이런 이런 말도 농담처럼 있었어요. 뭐 여성 야구 팬은 얼빠다. 이런 편견 좀 들어보셨나요? 저는 사실 제가 직접적으로 들어보지 않았고 저는 제 스스로 제가 얼빠라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재원 선수 좋아하지 않나요? 이재원 선수 좋아하기 전에 네. 저는 사실 박용택 선수 은퇴하기 전까지 LG에서 제일 좋아하는 선수가 박용택 박용택 선수였어요. 선수는 좀 멋있죠. 그러니까 얼굴 때문에 좋아하신 거예요, 진짜로? 진짜로라뇨. 그건 아니었고 그 잘생겨 보인 순간이 있었어요. 그 제가 박용택을 딱 이 사람은 내 남자다, 내 아저씨다 라고 딱 픽했던 순간이 되게 중요한 순간에 2사인데 박용택이 안타를 치면 근데 안타도 아니야. 2루타를 쳤어야 돼. 2루타를 치면 동점이 돼서 이제 연장을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박용택 선수가 그 시절에 진짜 못하고 있을 때 였어요. 은퇴하기 2년 전인가? 그래서 점점 이제 하락세를 걷고 있는 와중에 박용택이 나왔어. 근데 4번 타자야.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2루타를 딱 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장을 갔거든요. 그때 너무 잘생겨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건 진짜 얼빠가 아니라 그의 야구력에 반한 그쵸, 거고. 그쵸. 야구를 잘해서 그런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얼빠가 아니라고 합니다. 전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저는 2015년에 그때 뭐 애들 친한 친구들이나 뭐 같이 동급생들이 어려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진짜 얼빠다란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확실하게 저 짚고 넘어가자면 제가 얼빠인 거는 오타니 빼곤 진짜 아무도 얼굴이 제 취향도 아닐 뿐거니와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진짜 편견이다. 맞아요. 네, 저도 그리고 아무리 잘생겨도 오타니가 야구를 못했으면 당연히 안 좋아했죠. 맞아요. 그건 얼빠가 아니라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성 팬들은 얼굴이 좋으면 아이돌을 좋아했겠죠. 맞아요. 맞아요. 진짜 이거 하고 싶은 게 제 친구들도 보면은 포토카드를 모으는데 왜 최은성, 안치홍을 모으지 싶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빠였다면 그들은 더 잘생긴 선수들을 맞아요. 모았겠죠. 동주 뭐 이런. 네, 그쵸. 네. 서진 씨는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어보셨나요? 저는 두산 베어스 팬으로서 박건우 선수 때 한참 그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 뭐 박건우 선수 당연히 이렇게 좀 뽀얗잖아요. 그래서 조금 다들 좋아했던 것 같고 객관적으로는 뭐 제가 잘생긴다고 생각하는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두산의 김재환 선수가 그래도 객관적으로 잘생겼어요. 좀 얼굴도 엄청 작고 그쵸. 어깨도 맞아, 맞아, 이만하고 맞아. 그래서 제일 잘생긴 것 같고 요즘에는 이제 제 취향은
이제 김태견 선수나 최승용 선수 이런 선수도 있는 것 같고 최근에는 롯데자이언츠의 박준우 선수가 조금 저 진짜 이 얘기 너무 하고 싶었는데 박준호 선수랑 그 롯데 2군에 있는 투수인데 최강야구에 한 번 나왔어요. 네. 그리고 그 퓨처스 그거 올스타 했을 때 카리나 분장 해가지고 맞아요. 사직 카리나 타이틀을 갖고 있는 친구인데 이 선수가 이재원이랑 좀 닮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해요. 그러게요. 이재원이랑 좀 닮았죠. 그쵸? 진짜 모르겠다. 근데 제가 너무 밀고 있는 친구예요. 저는 얼빠 탑팀 기준 전 조금 얼굴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뭔가 나 요즘 이 선수가 끌린다, 이 선수 좀 괜찮은 것 같다 하는 탑팀 애들은 다 좀 잘생기거나 귀여운 것 같아요. 약간 근데 진짜 김태견, 최승용 그 선수 과네요. 약간 두부상 네. 그러네요. 진짜 귀여운. 너무 귀여워요. 좋아요. 저랑 취향이 비슷하시네요. 뭐 비슷한 계통으로 개인 팬 아니야? 뭐 이런 말도 있고 가장 경계가 되곤 했었죠. 뭐 근데 트레이드나 FA 이런 걸로 선수들이 유출되고 들어오고 하는 걸 보니까 이제는 개인 팬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맞아요. 생각하세요? 한번 그 구장에서 여행 업체인데 이제 한국에 있는 야구장을 10군데 중에서 8곳을 도는 그런 여행 업체로 오신 외국인 보통 미국 백인 할아버지님들, 할머님들이 오신 그런 곳을 제가 잠깐 갔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옆에 계시던 할아버지 분이랑 할머니 분이 저한테 여쭤보셨어요. 이 젊은 여성들이 이렇게 많은 게 나는 신기하다. 얘네는 그러면은 개인 선수 한 명을 좋아하는 거냐 아니면 팀을 좋아하는 거냐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제가 그때 정확하게 딱 이 말을 했거든요. 사실 개인으로 시작했을지언정 야구가 팀 팬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건 맞아요. 맞아, 네. 맞아. 네, 그래서 저는 개인 팬이다? 이거는 진짜 웬만한 야구 팬들, 여성 팬들한테 해당이 안 되는 거라고 딱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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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경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생각보다 개인 팬 많다고 생각해요. 아까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내가 김도영을 좋아해. 근데 기아에 누가 있는지 몰라. 이런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김도영이 너무 잘하고 있고 기아 팬이라고 해도 김도영이 너무 눈에 띄는 선수라서 좀 특별한 케이스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은근 많은 것 같아요. 뭔가 롯데 하면 윤동희, 기아 하면 김도영, 뭐 하나 하면 문동주 약간 이런 게 조금 굳어진 느낌? 그게 주변에서 저는 많이 보여서 개인 팬 생각보다 많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처진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 팬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어쨌든 야구에 대한 화제성이 올라가고 그 안에서도 잘생겼는데 야구도 잘하는 정말 눈에 띄는 선수들이 어쩔 수 없이 있잖아요. 뭐 김도영 선수나 지금 MLB에 있는 이정우 선수나 이런 선수들은 사실 그냥 지나가다가 봐도 약간 잘생겼어요. 네, 이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디어에서 접하면 저 사람은 야구도 잘하는데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있어? 라고 눈에 띌 수밖에 없으니까 조금 그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분들도 이제 조금 오래 보다 맞아요. 보면 네, 맞아요. 남을 맞아요. 수밖에 없다. 저도 네. 처음에 박민우 선수 개인 팬이었어요. 이게 근데 진짜 초반이라 그래요. 맞아요. 라이트 맞아. 할 수밖에 없는 시기라서 그렇지 네, 시간이 지나면 개인 팬이 팀 팬이 되는 것처럼. 맞아요. 그런 것 네. 같아요. 또 마지막 편견으로는 뭐 여성 팬들은 야알못이다. 이런 편견이 있어요. 사실 저는 야알못이 맞긴 한데 아니죠. 제가 여성 팬 대표가 아니니까. 세 분의 경우는 어떠세요? 근데 뭐 야구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렇죠. 저희도 뭐 그렇죠. 야구 우리가 할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사람이지만 사실 저희도 되게 세세한 룰을 모르잖아요. 저게 왜 보크야 싶은 순간들도 있고 저희도 막 깊게 알지는 못하니까 사실 야구는 치고 달리고 잡고만 맞아. 알아도 볼 수 있는 맞아요. 거거든요. 진짜 꼭 야잘알만 야구를 봐야 된다. 음.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막 우리 팀에 누가 막 FA 나오고 이 투수는 막 몇 선발이고 얘는 막 몇 번으로 써야지 왜 저기에 있냐 뭐 이렇게까지 딥하게 보지 않더라도 맞아. 피디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치고 잘 잡고 점수 내고 하면 즐거운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야구 룰을 모른다고 해서 야구를 보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해요. 진짜 요즘 야구장은 맛있는 것도 많고 그 응원가도 요즘 재밌는 거 많이 네, 나오잖아요. 그렇게 다 같이 야구를 즐기는 그 분위기를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입문하게 되고 입덕할 수도 있으니까. 다만 막 삼진을 당했는데 다음에 잘하면 돼. 약간 이런 거나 못했는데 저거는 진짜 실책하면 안 되는데 실책을 했어. 근데 잘생겼으니까 괜찮아. 약간 이런 발언을 하는 거는 조금 삼가해줬으면 좋겠다. 팀 스포츠니까. 네, 그리고 내가 응원하는 팀이라는 이유만으로 너무 올려치기를 하거나 아니면 타 팀을 너무 비하하거나 이런 맞아요. 무례한 짓만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야구를 정말 더 깊게 보고 더 재밌게 본 이유에는 제 개인적인 성향 때문에 제가 좀 방골기질이 없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중학교 때나 뭐 고등학생 때 친구들 보면은 남자인 친구들 일단 딱 처음에 제가 야구 좋아한다면 항상 첫 질문이 이거였어. 너 인필드 플라이가 뭔 줄 알아? 이런 질문이 저를 필드 너무 플라이가 오프사이드 같은 건가요? 아니, 약간 그런 느낌으로 기본적인 그런 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경기를 더 많이 봤을 텐데 내가 왜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야 돼 싶어가지고 더 열심히 야구를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알못 절대 아니다. 야구는 보면 볼수록 더 잘 알게 되는 거고 솔직히 야알못의 그 기준도 애매하잖아요. 맞아요. 야구 보는데 문제 없으면 잘 아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게 사실 여성 팬들이 다 야알못이다. 이거는 정말 큰 편견인 그죠. 것 맞아요. 같고요. 사실 야알못이어도 그거를 뭐 내가 야구를 더 잘 알고 야구를 모르면 야구 보면 안 돼. 너네는 여기 들어오지 마. 이런 식으로 하는 맞아. 거는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진짜 못됐어. 네. 업계에서도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쵸. 선을 그어버리면. 네. 뭐. 그리고 뭐 룰을 모르는 게 조금 더 덜 화를 내면서 볼 수도 있다. 네, 그럴 수도 있군요. 네,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네. 할까요? 오늘 야자수에서는 KBO에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 여성 팬들이 가져온 다양한 변화들에 대해서 조명을 해봤습니다. 여성 팬들의 유입이 단순한 숫자의 증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KBO를 더욱 활기차고 다채로운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데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백두나 PD님, 김서진 씨, 그리고 신민경 씨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진행자 소혜린이었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Ooh, don't we look good together? There's a reason why they watch all night long. Yeah, I know we'll turn heads forever. So tonight I'm gonna show you all. When I walk with you, I watch the whole room change. Baby, that's what you do. No, I'm baby, don't play. Blame it on my confidence. So blame it on your measurements. Shut the shit down on sight. That's right. We got hit. So way down for me, baby.